코리아 트럭쇼 2018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지난 8일부터 주말까지 열렸습니다. 먼저 타타대우의 뉴 프리마 모델을 보시겠습니다. 안전과 편의 사양이 대폭 강화된 뉴 프리마는 자동 긴급제동, 차량 제어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물론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과 운전자의 눈동자를 인식해 졸음운전을 막아주는 동공인식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볼보와 마찬가지로 LNG 엔진도 공개했는데요. 아직 실차에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볼보 트럭입니다. 볼보 트럭은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LNG 트럭을 국내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LNG와 디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퓨얼 시스템을 장착했고 국내 인프라만 갖춰지면 바로 출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대 행사로 미래 친환경 상용차 신기술 디자인 공모전의 시상식도 펼쳐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민대학교 임광석 학생입니다.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스터 EV는 다양한 배달 및 택배형 소형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골프장 전동 카트 크기의 이 차량은 적당한 크기로 짐을 싣고 복잡한 도심을 누비고 다닐 수 있어 실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 문화의 필수품인 캠핑카 및 트레일러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 여러 출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10톤이 넘어가는 거대한 대형 트럭을 정비할 각종 장비들이 전시됐는데요. 그 옆에는 다양한 스티커 데칼과 조명으로 한껏 멋을 낸 튜닝 트럭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실제가 아닌 축소 모델입니다. 디오라마라고 불리는 이 실사 모델은 실물과 구분이 잘 안 되네요. 미세먼지로 바깥 나들이가 어려웠던 지난 주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박람회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고양 킨텍스 현장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이 접목된 안전 제품을 선보이고 안전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할 때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산업, 기술, 그다음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의식 이게 함께 갈 때 국민들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는 안전기술과 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 재난과 사고로부터 조금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최고상인 대통령상에는 독성 및 산업가스 중화처리 시스템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안전신기술, 신제품 개발, 보급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산업을 활성화한 공적을 인정받은 다음기술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도 각각 총리상과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이어서 안전산업진흥 유공표창과 승강기 안전 유공표창, 기상산업대상 시상식이 진행됐고 금호 엘리베이터 등 수상자에게 총 15점의 상장이 전달됐습니다. 김부겸 장관 등 주요 내빈들은 참여기관 부스를 직접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크게 혁신성장관, 안전제품기술관 등 전시 분야와 안전체험교육, 학술회의, 수출상담회 등 부대 행사로 구성됩니다. 안전제품기술관에서는 화재, 교통 등 분야별 안전제품을 전시하는데요. 한 전시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하이브리드 화살표 제품 예. 전시하고 계신데 예, 어떤 제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이고요. 원래 보통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주간에 100m, 야간에 200m 후방에 삼각대를 많이 장착을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삼각대를 장착을 하게 되면 하향등일 때는 삼각대가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간에 100m 이상, 야간에 200m 이상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 화살표 같은 경우는 주간 200m, 야간 500m 이상에서도 식별 가능한 제품으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30cm 크기의 신제품 들고 계신데요. 예. 이 제품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LED가 전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를 펼치시면 화살표 모양이 펼쳐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차량에 부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경광봉으로 사용할 때는 날개를 양쪽을 돌리시면 경광봉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차량의 후방에 부착하실 때는 하단부 좌석을 중앙에 붙여서 차량에다 바로 부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하이브리드 화살표 제품을 제가 한번 직접 손에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 크기가 작아서 글러브 박스에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도 이번 전시에 참여해 병사 개인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인 워리어 플랫폼과 구명용 드론, 군안 로봇 등을 선보였는데요. 네, 지금 뒤쪽에 드론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드론인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드론은 해상 구조 드론입니다. 해상에서 이제 조난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구명조끼를 떨어뜨려가지고 구명보트를 떨어뜨려서 그냥 구조하는 드론이고 카메라도 이제 장착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확인을 하고 구명보트를 떨궈서 사람을 이제 구조할 수 있는 형태의 드론입니다. 육군본부 전시 부스의 하이라이트는 워리어 플랫폼이었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이 뒤쪽에 전시되고 있는데 워리어 플랫폼이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함정 전투기, 이 장비가 최신화가 되면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육군의 경우는 사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맞지 않는 장비, 불편한 전투와 맞지 않는 옷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투력 발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말 개인의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누가 제가 근데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특이한 상병이 복군을 할 때 입었던 픽셀입니다. 그럼 이거 네.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하면 야간에 숙련된 군인과 차이가 없는 사격 명중률을 보인다고 해서 저도 한번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방탄 등 방어를 위해 고성능의 소재로 제작돼 꽤 무게가 나간다고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 움직임에는 불편함이 없어서 신기했는데요. 인체공학적인 설계 덕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육군본부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국군의 날에 옥태견 상병이 착용했던 군복 위에 워리어 플랫폼을 직접 착용해봤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스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는데요. 둘, 셋. 마치 제가 정말 군인이라도 된 듯 자랑스러운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태양광 무선 제어 시스템을 전시하고 있는 부스도 방문해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GNI 테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예, 저희는 그 태양광으로 교통안전용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GNI 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태양광 도로 표준이라는 걸 주축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개발을 한 그 GBX라 그래서 태양광인 모든 제품들을 무선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기존에 전기선으로 컨트롤하고 하던 것들을 저희가 선을 도로에 깔지 않고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 설치를 하면은 신호등 색깔이 바뀔 때마다 옆에 있는 도로 표지병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밤에 운전자가 잘 모르고 사고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은 사람이 건널라 그러면은 이게 센서에 의해서 센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카메라 센서도 있고 레이저 센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센서에 의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 불을 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한 200~300m부터 알아가지고 미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뭐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에 설치해 놓으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전시장을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안전 로봇이 있어 한번 쫓아가 보았는데요. 이분이 컨트롤러로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시그널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저희가 개발한 XLO라는 제품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보수원이나 안전순찰원이 출동을 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라바콘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라바콘 설치하는 과정이 차 대 차가 아닌 차 대 사람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그 상황을 대신해줄 무인 안전신호 로봇이거든요. 이 로봇이 그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후방으로 이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안전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제 전방에 이제 오고 있던 운전자들이 신호를 보고 이제 전방에 사고가 났다는 걸 인지를 하고 차량 속도를 늦추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신호 무인 로봇입니다. 네. 전시장 또 다른 한편에는 안전체험 교육을 위한 안전체험 마을이 마련돼 있습니다. 안전체험 마을을 방문한 어린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이는데요.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볼거리들도 풍부합니다. 안전체험마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하루 더 연장한 17일 토요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소방서에서 마련한 이동안전체험교실에 어린이들이 직접 들어가 체험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무서웠을 텐데도 끝까지 침착하게 배운 대로 걸어 나오는 어린이들. 연기 많은데 안 보였어? 네. 여기 안에 엄청 연기는 안 보였는데 그냥 깜깜해서 앞에가 아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먼저 알려야 돼요. 지하철에 이어 비행기 탑승 시 안전사고 대응 요령도 배울 수 있는데요. 제주항공 승무원과 함께하는 항공안전체험교실도 방문해봤습니다. 실제 항공기와 같은 좌석에 직접 앉아서 안전벨트 매기, 산소 마스크 착용하기, 비상조끼 입어보기 등 위급시 사용하는 기내 비상장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비상탈출용 미끄럼틀까지 타고 내려오면 항공안전체험 교육이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닌 지진에 대비한 안전체험 교실도 있습니다.
얼마 전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인 한 고시원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비상벨만 작동했더라면, 그리고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진하게 남겼는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안전산업의 발달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없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김하영입니다. 하나, 둘, 셋! 새로운 경기 자율주행 시대를 열다 제2회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들의 멋진 드라이빙 현장을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출발하는 자율주행차는 우리 경기도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바로 제로셔틀입니다. 이어서 출발하는 자율주행차는 스프링 클라우드사의 나노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율주행차는 우리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에서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율주행 포뮬러 경주차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번 자율주행차 싱크로나이즈드 드라이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아반떼 차량과 국민대학교의 스포티지 자율주행차의 동시주행입니다. 총 5대의 자율주행차가 무대 뒤편에 모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우리 판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극초보 정도의 상태이긴 하지만 곧 이 시증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율주행차가 판교에서, 성남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운행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핵심 사업입니다. 판교 제로시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이제 전기 2 포뮬러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입니다. 간략하게 그 센서라든가 어떻게 이게 작동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지금 장착되어 있는 센서는 GPS, IMU, 이제 라이다 센서와 같은 기본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위치를 추종하도록 지금 알고리즘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이다 센서. 이게 라이다 센서인가요? 라이다 센서고요. 예. 이걸로 이제 장애물 파악하거나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달려 있는 안테나가 GPS 관련된 안테나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나머지 저희가 제어하기 위한 장치들이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팬시하게도 못 만들었는데 일단 기능 구현을 목적으로 일단은 만들었고. 관제센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컨트롤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차 내에서 다 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성능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일반 차량 같은 이제 고성능,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제 사람이 타는 자율주행용 목적에 맞춘 것이 아니라 포뮬러이기 때문에 성능을 이제 최소한의 성능을 하고 대신에 이제 좀 더 민첩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튜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열광할 내용이 이제 뭐 제로백이라든지 최고속도라든지 그런 데이터는 따로 없으신가요? 저희가 일단은 뭐 시연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막 하드하게 테스트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로백 같은 거는 측정을 따로 못 해봤고요. 잘 달리게 생겼어요. 네,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크는 세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달리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